북한에 달러를 주자는 세력과 달러를 주지 말자는 세력이 되겠습니다. 정청래, 그 다음 김민석, 임종석 그런 세력들을 종북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런 세력들은 북한에 달러를 주자라고 말하는 세력들이고, 그러면서 평화를 운운하는 세력들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에 달러를 주지 말자, 달러를 왜 주냐, 그렇게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입니다. 과거는 전두환 시절, 그 시절에는 정청래, 임종석 그런 세력들이 깜빵을 갔습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고 외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깜빵을 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한 모금 마시고가 아니라 한 모금 먹고, 이건 한 모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 입 먹고.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니까 한 모금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어. 아무튼 6월 항쟁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전두환 정권을 탈환한 여야당 중에서 김영삼 세력은 북한에 달러를 주자는 주의자가 아니야. 두 당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북이 한반도가 되어서 통일이 되는 것은 바라는 바지만은 방법이 틀리다라는 것은, 좌파는 북한에 달러를 주자는 쪽이고 우파는 주지 말자라는 쪽인데, 북한에 달러를 줘가면서까지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알겠냐고. 더군다나 김대중하고 노무현 시절에는 현물하고 해가지고는 거의 뭐 대한민국 돈으로 하면은 거의 7조를 줬다라 그러는데, 그 당시 때 7조를 북한에다 줬으니 그 돈 받아가지고 북한이 경제 성장을 이뤘냐면 그게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을 한 거 아니야. 완성을 하다시피 했는 상황이 주어졌고, 그리고는 좌파 쪽에서 항상 뭐 남북 통일을 외쳤지만 북한은 한 번도 통일 이런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우리한테 왜 우리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은 우리가 그쪽 체제로 들어간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보여주는 액션들이 전부 다 뭐 그쪽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초입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그냥 얘들 하는 말로는 검사의 독재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검찰 개혁을 해가지고는 검찰청을 폐지를 시켰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가 봐서는 그냥 북한 체제하고 비슷하게 맞춰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으면은 이중 창문인데도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냐. 아무튼 정청래, 그렇지, 정청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뭔가 이렇게 대화로 감정을 풀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사리가 왜 자꾸 걸리냐.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감정을 풀든지, 아니면은 뭔가 변화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왜냐면은
체제가 바뀐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감지를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체제를 바꾼다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김대중 때부터 사회주의였는데 중간에 국민의힘이 한번 정권을 잡음으로 인해 가서 자유민주주의가 됐고, 그 다음번에는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사회주의가 됐고, 그런 건지 아이러니하다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거는 좀 강압적인 게 많이 보여진다는 거지.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도 탄압을 한다라는 거지. 윤석열을 옹호하고 석방을 외치고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탄압을 한다라는 거야. 그거는 과거 전두환 때 언론 통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전두환 때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뿌리를 박을까 싶어서 탄압을 한 거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인데, 과거에 종북주의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교도소를 갔었던 그런 정청래 같은 세력들을 뿌리 뽑고자 하는 윤석열인데,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감방에 보내는 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자기네들이 또 감방 가기 싫으니까 윤석열을 오히려 내란당으로 몰고, 윤석열을 지지하면은 내란범으로 몰고. 그게 독재 아니에요? 그렇잖아. 본인들이 하는 건 다 표현의 자유고, 자기 편이 아닌 반대편이 불어외치는 목소리는 반역인 듯 그러는 거. 나는 정청래 같은 세력이 정치권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정청래 같은 세력이. 오히려 전두환 시절보다도 정청래가 나는 더 이렇게 조금 억압적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이 계속 내포되어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릇이 큰 그릇이다 그러면은 뭔가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거 전두환 때 왜 계엄을 했고, 박정희 때 왜 계엄을 했고, 이승만 때 왜 계엄을 했어요? 전부 다 북한 공산주의 세력들 뿌리 뽑고자 해서 그랬던 거잖아.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가가지고는 먹는 거예요. 내일이면 유통기한이 끝이야. 아무튼 나는 더불어민주당에 그런 종북주의 세력들, 운동권 세력들이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가 깨끗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상파련도도 아니고, 그런 운동권 세력들은 전부 다 조금 타파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그 다음번에는 과거에 시위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회 내에 그런 운동권 세력이 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달가워하지 않지.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6.25는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북한이 쳐들어온 그 6.25는
국민들한테 망각시키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5.18하고 일제강점기를 들먹이는 그런 것부터가 다 전략으로밖에 안 느껴진다라는 거지. 그러면 뭐 걔들은 북한이 쳐들어온 6.25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시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러면서 민족 해방 그걸 외친다라는 거는 북한하고 똑같은 거야. 북한 세력이라는 거지. 북한도 6.25를 우리는 6.25라 그랬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민족 해방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세력들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라는 거지. 정청래 같은 그런 세력들은. 그러니까 과거에 뭐 대학교 시절에 김일성 주체사상 책을 6권을 학생회장한테 배포를 해가지고는 감옥에 가는 상황이 생겼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책 6권을 배포를 해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 와, 에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때는 그게 법이었고 북한의 북잡도 못 꺼낼 정도로 스트롱했었으니까 그 당시 때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공산주의 세력들이 뿌리 박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가지고는 그런 책도 배포물이 될 수도 없었는 거야. 불법 유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청래 같은 그런 종북주의 세력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죽으려고 그러면은 상대를 죽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시위해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 보니까 윤석열이 독박을 쓴 거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운동권 세력들이 국회에서 물러나가라고 외쳐야 된다니까. 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하고 통일을 한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자본주의로 가고 그러면서 북한이 스스로가 그 나라 자체가 체제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체제로 들어가가지고는 그러는 거는 나는 아니야. 과거 문재인 때는 나는 북한에서 뭔가 이렇게 언급이 있었나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얘들은 북한 체제로 우리나라가 들어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민주공화국 그랬잖아. 민주공화국이 따지고 보면은 공산주의야. 그게 한번 찾아보셔요. 그리고는 오히려 전두환 때가 자유민주주의였고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공산주의가 맞는 거야. 공산주의. 아무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분하고 풀어주고는, 그리고는 계엄에 연루됐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참에 뭐 북한하고 진짜 통일을 바란다라면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체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정권을 누가 잡는지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건 필요하다고 봐요. 국민들은 우매하지 않아. 여야당이 정치인들이 알아서 정치를 하겠지. 국민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 마인드가 국민들은 훨씬 더 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은 속이고 있는 거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특히 40대도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나는 이준석하고 한동훈 씨 지지하는 젊은 사람들, 한동훈 씨
굉장히 권위주의고 이준석 씨도 젊은 사람 치고는 권위주의야. 그 둘을 지지한다? 아니라니까. 오히려 김민수 있잖아. 김민수. 애가 5명인 김민수. 그거가 훨씬 나아. 김민수가 아무튼 김민수 밀어줍시다. 김민수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봐서. 사람이 서민적이고 그리고 생각도 괜찮고 조금 약간 보수적인 느낌은 나지만은 그래도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의 권위주의 냄새는 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김민수. 김민수가 나이가 몇 살이더라? 김민수 78년생이야. 그러면은 내보다도 8살 많아. 78년생이니까 그럼 40 뭐 한 47쯤 되겠지. 나는 김민수 괜찮은 것 같아. 생각도 바르고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통령으로 장동혁 그 다음번에는 김민수 난 나쁘지 않아. 먹혀 들어갈 것 같아. 왜? 첫째 애가 5이야. 애국자 애가 5이야. 그리고 애들도 다 보니까 건강해 마인드가. 그리고는 와이프도 변호사였나 그랬던 것 같더라고. 막 사치스럽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수수해 보이고 괜찮았어. 괜찮잖아. 뭐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래 아니야. 한번 보자. 이재명 정권이 5년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되면은 50대 초반 되잖아. 괜찮지.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이재명 정부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 극좌, 극우 그 세력 될 수 있다니까. 정청래를 그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난 정청래 별론 것 같아. 처음에는 와 젊은 나이에 어쩌고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관용이 없어. 사람이 관용이 없다니까. 과거에 그런 울분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했었던 거잖아. 그 당시 때는 그게 법으로 어긋나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그게 푹 빠져 있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 김일성 주체사상 별로라니까. 그럼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별로야. 내가 봤을 땐 아니라니까. 전두환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어쩌면 더 발전할 수도 있었어. 정말. 지금은 얘들이 국민들 감정을 어떤 식으로 갈라치게 하냐면은 학벌이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돈이 있고 없고 등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감정을 갈라치게 한다. 그걸 누가 하는 것 같아? 좌파야. 우파가 있지. 아니야. 좌파가 그런다니까. 저게 짜파게티가 오뚜기 건데 맛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요리할 때 짜파게티 맛있게 끓이는 것도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끓이면 진짜 맛있어. 아무튼 나는 기재부를 김대중 시절로 돌아갔다는 것부터도 석연찮아. 썩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일단은 저기 뭐야, 이재명 할배가 돈을 뭐 남의 돈 쓰듯 막 물 쓰듯 막 펑펑, 그러니까 남의 돈 물 쓰듯 펑펑 하는 것처럼 남들은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과거 우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신기업에 있어 가지고는 투자하는 게 조금 투자비가 좀 적었던 거는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아니면은 신산업 AI 로봇 이런 쪽 있잖아. 그런 쪽으로는 조금 그랬지. 무슨 로봇이야, 뭐 무슨 자율주행이야 이랬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좌파가 진취적으로 나가는 건 좋아. 그런데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어, 달러를 준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을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비를 주고 뭐 이런 건 몰라도,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북한에 달러를 준다라는 거는 배만 키우는 거라니까. 나는 6.25를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부산까지 밀릴 수가 있으냐고. 스파이가 있었다니까, 군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나라 국군 스파이 있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직업 군인을 하든 뭘 하든 뭐 장교나 아니면 대령이나 뭐 등등 그래 있잖아요. 이거 검사해봐야 된다니까. 사상 검사. 그러니까 전두환 때는 안보가 든든하다는 느낌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불안해. 음, 좌파 애들 하는 거 보면 아무리 우리가 군사력이 북한보다도 뛰어나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력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엄두가 안 생겨.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랑 북한이랑 손잡았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무모하게 북한하고 손잡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올 그런 마인드가 있냐? 그럼 그건 아니야. 그리고 상황이 그런 상황도 못 되는 거고. 그런데 북한의 경제력을 그렇게 키워주면은 사력으로 쳐들어올 수도 있다. 나 저번에 북한 뉴스를 보는데 7개월 내지 8개월 정도의 군사 물자 저장해 놓더라. 그런 북한에 우리가 도와준다고 달러 주고 그러는 거, 그건 이석이야. 윤석열은 달러를 주지 말자라고 한 위인이야. 그래서 달러를 안 준 거야. 그것까지 언쟁이 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닐까? 어쩌면은 이재명도 달러 주지 말자 이러면은 조금 눈밖에 날 수도 있다. 정부들한테. 만약에 그런 그게 문재인 시절에 했던 뭔가가 있다면은 까발라버려. 그게 낫지 않아요? 까발라가지고 국민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리라고.
쉬쉬쉬 하지 말고. 그러다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생겨. 얘들은 지들이 뭔가 굉장히 나라를 사랑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국민들한테 접근을 하지. 내가 봤을 때 아니야. 누구? 좌파 애들 말만이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북한에 달러를 그만큼 줬을까? 아니라니까. 북한에 달러 주고 평화를 외친다라는 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야. 임시방편. 야, 나는 김대중 때하고 노무현 때 거의 7조야. 지금도 1조 그러면 우와 이러는데 2000년도에 우리 IMF 났는데 7조를 한국 하나로 7조야. 그걸 북한에 갖다 준 거야. 근데 유시민 씨는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러는데 안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전 세계 제일 무사한 국가가 되겠어? 그러니까 유시민 씨도 변호할 걸 변호해야지. 그렇지 않아?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다 벗어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명한 거지. 북한에 달러 주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주면 안 되는 거야. 그 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지고 허덕여가지고 좀비가 된 상태에서 북한 정부에다 항의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져야지만은 되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달러 주고 하는 건 문제였다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북이 잘 지내는 거고 그것만 생각을 했지. 이번에 중국에 갈 때 김정은 시계 스위스 시계 2천만 원짜리라 그러더라. 그리고는 김주에 그 딸은 샤넬 가방 들고 국민들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냐? 그런 북한이야. 그런 북한을 옹호한다라는 종북주의자들은 정신 차려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그런 사치는 없잖아. 어떤 사치가 있어? 없지. 반클리프, 김건희 왜 줬는지 안 물어봐봐. 선물이라는 거는 다 목적성이야. 왜 줬는지. 그렇잖아. 아무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윤석열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리고는 계엄해가지고는 해제하라 그래가지고는 몇 시간 만에 해제했잖아. 그게 계엄이냐? 몇 시간 만에 해제했어. 대통령 권한에도 있어. 그래 해제했으면 되는 거지. 며칠 뒤에 시민단체 선동해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권 갈아엎자. 기회 포착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윤석열 깜빵 보내고는 다시 선거 치른 거지. 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왜? 과거 박근혜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나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라는 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어. 크게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크게 문제가 있었나?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살한다. 대통령이 끌어내려진다. 이런 상황들이 적응이 안 돼. 오히려 전두환 때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 시끄러워 죽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뭐 북한에 딸려주자는 세력, 북한에 딸려주자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주지 말자는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인 거야. 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종료할게요. 정치에 관해 가지고는 이야기하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척결을 시키겠대. 1인 개인 유튜버라 하더라도 본인 입으로 직접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없는 말을 유포하는 그런 자들은 척결을 하겠다. 어떤 범위 내에서 내란범을 옹호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러대. 나는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그 애들이 언팩트더라 그러면은 팩트도 언팩트가 되는 거야. 나도 밥 먹고 살자고 유튜브 하는데 그렇잖아. 너무 강하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하는데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어. 정청래 의원, 의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의원이라고 그래야겠다. 정청래 의원, 윤석열은 잘못한 게 없어. 그대 같은 세력들을 척결하자고 싶어가지고는 뭐 계엄을 한 거지. 그렇지 않을까? 나 이제 종료할게요. 누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은 힘 좀 나게 좋아요도 좀 눌러주셔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 나도 힘이 없어가지고는 소리를 조곤조곤하게 했습니다. 이제 종료할게요. 푹 주무셔요. 주식은 쭉쭉쭉 우상향 가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장동혁 그분이 굉장히 센스가 있어. 민생 지원 차원으로 해가지고는 양도세를 50억으로 이야기도 아니야. 100억 정도로 가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50억을 해. 또 모르지. 한 50, 뭐 100억에서 150억 이렇게 갈지. 그러면은 주식장에 돈이 확 들어오잖아. 그럼 뭐 국민들이 주식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그 민생지원금 그거 안 써도 되는 거고. 지금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은퇴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또 주식도 하잖아.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나 이제 종료할게요. 잠이 솔솔 오기 시작했다. 아침에 한 4시, 새벽에 4시쯤에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눈 뜨고 있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좋은데 요즘은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또 밸런스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나는 윤석열하고 정청래 그런 종북주의자들 뭔가 이렇게 화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는 우파도 조금 변화가 필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부부가 살다 보면은 해픈 사람이 있고 쪼우는 사람이 있잖아. 악착같이 모으는 사람이 있고 해픈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우파는 조금 쪼우고 좌파는 좀 해프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절충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북한에 딸려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다 뭐 괜찮다 하는데 북한에 딸려준다 그건 아니야. 그거는 윤석열이 맞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청래 그런 무리들이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전략을 달리 하든지 아니면은
국민들한테 속셈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든지. 옛날에는 속일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속일 수가 없는 게 검색하면은 다 나오잖아. 내가 정청래 사제폭탄 이거 이야기 안 해도 얘들이 정청래 쳐가지고 들어가면은 정청래에 돼가지고 쫙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김민석 치면은 다 나오지. 임수경 치면은 쫙 다 나오지. 이인영 치면 다 나오지. 과거에 전대협들 말 많았잖아. 한총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3, 40대는 모르지. 2, 3, 40대들은. 근데 다들 뭐 민노총, 한총련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네도 뭐 찾아보겠지. 검색해보겠지. 그거 검색 안 해봤다 그러면은 말도 안 거고. 최소한 전대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는 지금은 대진영, 지금은 대진영. 그런 종북 세력들을 한번 찾아보고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무 위키보다는 위키백과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위키백과가. 나무 위키는 어떤 부분에서 나무 위키가 맞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키백과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키백과가 조금 더 맞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 위키백과가. 그러니까 위키백과 쪽으로 해가지고 찾아서 한번 봐요. 나 이제 정리할게요.